이곳의 시간은 세상과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시간 속에서 가장 절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끊어진 듯 보였던 길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이어집니다.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느리게 느리게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공간, 직장에서 생긴 일이었죠. 일터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은 사람들, 여기는 산업재해 전문 병원입니다. 한 해 2,000명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9만 명 이상이 다친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선 현재 720여 명의 산재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중추신경 발달 치료실은 가장 중증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대부분 뇌와 척수를 다쳐 신체에 마비가 온 환자들입니다. 마흔 살의 김진영 씨는 아주 간단한 반응만 할 수 있습니다. 택배 일을 했다는 진형 씨. 과로가 계속되던 1년 전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산업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더욱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자 중엔 외국인 노동자도 많죠. 외로운 타국에서 양쪽 다리를 잃은 청년의 절망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의족으로나마 조금씩 걷게 되면서 두민다 씨는 지웠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잠시만 계단도 내려가요? 네, 지금은 계단도 가능하십니다. 두미다 씨, 이 계단 안 무서워서 내려가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까지는 괜찮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만큼 걸을 수 있기까지 꼬박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나면 한국에서 더 돈을 벌고 싶다는 두민다 씨. 고향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산재 전문 병원에는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조금은 낯선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오른쪽 수술하셨더라고요. 네네.
12월 20일 날 수술했거든요. 이런 뭐냐 신청하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병명이거든요. 신청하신 네, 병이 네. 이런 병 같은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게 별로 신청이나 뭐 이런 게 승인되는 건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근로자가 원래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네. 내가 아프고 이게 한 게 네. 일 때문이다라는 걸 원래 근로자가 증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일이랑 아프신 거랑 치킨집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김춘옥 씨. 최종 판단은 또 저희가 해요. 양쪽 손목 부상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안주를 혼자 다 했고. 20가지가 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이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 일하시는 여기 저 주방에서? 혼자죠. 주방은 혼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치킨 튀기고 뭐 다른 안주를 하고, 그러니까 칼질과 네. 이런 치킨 건지는 거 뭐 이런 것. 뭐냐, 이 반복된 작업이 누적돼서 생긴 병은 업무 관련성을 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조금 없으실 것 같아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몸에 안 좋은 동작이나 뭐 아니 몸에 안 좋은 뭔가 물질이나 이런 거 계속 노출되거나 해가지고 장기간에 누적된 뭔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반복해서 조금씩 생기는 흔히 말하는 직업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게 원인이 정확히 뭔지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는 전문적으로 좀 훈련을 받은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업무 관련성 조사는 아주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칼질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닭을 몇 개를 튀겼는지, 뭐 술병을 몇 개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는지 이런 거 상세하게 적을 거예요. 예, 이런 식이죠. 이렇게 그렇죠. 왼손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집게는 어느 손으로 잡아서 했다는 거 맞죠? 이거 확인했고요. 원하신 거 찍어주시고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튀김을 넣어서 이걸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청 환자 10명 중 4명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문하면은 주문 받고 일하다 생긴 병이라는 걸 환자 스스로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바랄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일터에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을 몸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아침. 재활치료실이 문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의 의지가 뜨겁습니다. 어제보다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들이죠. 여긴 재활운동치료실인데요. 마치 헬스장에 온 듯 모두들 운동에 열심입니다. (9m) 높이에서 추락한 대형 사고. 긴 수술에서 깨어났을 땐 하반신 마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절망의 날들. 그나마 기운을 차린 건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아빠랑 똑같아. 많이 닮았죠? 네. 그나마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있고 어린 아들이 이제 제가 아프고 막 그렇다면은 집에 가면은 약 먹는다면 약도 물 뜯어주고 그래 아프다고 하면은 와서 안마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뭐 그런다고 그리고 그럴 때는 참 고맙죠.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조금 설 때부터 기분이 남달랐죠. 참 이상하게 나도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죠. 속도는 느리지만 그는 다시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재 환자들은 회복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식판을 나르시네요. 지금 어머님은 학교 급식 조리사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식판들을 한 학생 명수에 맞게 한 1000개 정도 되시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건조대에 넣어놓는 작업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어깨에 다치셔서 어깨 위로 움직이는 걸 많이 힘들어하세요.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치료 단계. 치료 도구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원래 직장에서 일하던 그대로 훈련을 받죠. 학교 급식실에서 15년간 일했다는 김애인 씨. 어깨 수술 후 7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 학교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하시는 것 같은 약간 기분 탓이세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상상을 해가면서. 상상하면서? 네. 좀 복잡하거나 힘들게 들으셨어요? 신청할 때는 좀 복잡했죠.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산재 받기까지.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어깨 파열이 많이 돼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산재 받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나마 그런 분들 때문에 쉽게 된 것 같아요. 열 달 만에 돌아가는 직장.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걱정되죠.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가가지고 다시 아프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많이 되죠. 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일이 있으면 나서서 하는 편이라 성격상 조심조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제 몸을 잘 안 아끼거든요. 이제는 아끼시고. 네, 이제는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동료들한테 민폐될까 봐. 다시 이어진 새로운 길. 그녀는 이제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여성 산재 환자 중엔 급식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황정희 씨 역시 급식실에서 10년간 일했죠.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왔던 정희 씨는 결국 2차례나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허리에 부담을 줄여줄 의료 장비를 찾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골격인데요. 이게 허리 다치신 분들이 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 뭐 중량을 들어 올려야 된다든지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다시 되니까 일 때문에 아픈데 아픈 현장으로 다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터라 허리에 가는 부담을 가슴, 허벅지 이런 데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 지금 2.5kg이니까 들어 올려볼게요. 무릎을 살짝 사용하시면 돼요. 네. 허리에 부담이 안 가려면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펴면 허리에 부담이 덜 가요. 오, 맞아요. 네. 훨씬 난데요? 그죠? 그죠? 네. 한번 들어 올려보시고. 네. 이렇게 하면 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전체 내려놓으시고. 훨씬 덜어요. 그럼 뭐 강사나 이런 거를 그래도 거의 제가 혼자 전담이에요. 애기는 아직 어리고. 네. 아빠도 마음껏 아플 수가 네. 없어요. 엄마는 저희 내면에 계속 쌓이면 그 스트레스가 되게 너무 힘드시니까요. 우리 종종 1년 8개월. 환자와 의사는 어느새 속 얘기를 터놓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위아래로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 여기 왔을 때는 매일 울다시피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웃고 다니고 선생님들 저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선생님들도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는 거고 저도 또 선생님들 보면은 너무 감사해서 더 웃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감사해요. 저는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통증이 빨리 좋아지셔야 되는데 우리 같이 종종 뵈면서 이제 좀 건강하게 복귀하실 때까지 같이 네,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저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하다가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치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은 손을 잡아드려야죠. 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시작. 왼쪽 오른쪽 그만 휴식.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진들은 근무 시간의 절반을 병원 밖에서 보냅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요양하시고 직장에 복귀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복귀하시고 나면 잘 지내시는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사후관리차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환자분 잘 지내시는지 보러 갑니다. 아 그래요? 수많은 산업 현장을 직접 뛰어다닌 지 20년.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환경이 많다네요. 현장을 다녀보면 그래도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 사업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뽑기도 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보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사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터라 네, 또 많이 나아져야 되겠죠? 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 법안이죠. 오늘 만날 분은 생산직 노동자 원종하 씨입니다. 6개월 전 공장으로 돌아왔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오른쪽도 거의 많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같이 쓰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는 문제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동등권으로 했어요. 좋은 일은 없으셨어요? 요번에 또 운이 좋게 회사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오른손 뼈가 부서지다시피 한 심각한 부상. 재단 기계에 낀 이물질을 빼려다 손이 빨려 들어간 큰 사고였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장애자로 그냥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지금만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너무 행복해요. 진짜 다행이네요. 오랜만에 뵀는데 도와주셔가지고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저런 롤러 장착하고 이런 것들도요. 웬만하면 공군사용 힘줘서 사용하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힘도 확인하고 했는데 진짜로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놀랐어요. 복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종아 씨는 다행히 건강하게 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모든 일터는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니까요. 아고 열 마시면서 하나 스포츠 그룹 치료가 한창입니다. 오른발 마시고요. 재활운동치료 12주 과정을 마친 환자들이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한번 하고 나면 어때요? 많이 힘들긴 한데 네네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느낌이 살짝 올까?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아버님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다리를 좀 다쳤어요. 상처가 보이나요? 네, 좀 이렇게 좀 교통사고였습니다. 수술을 크게 하셨나 보네요. 네, 여기 꽃집 사장님이라는 정정현 씨. 사고는 어쩌다 당한 걸까요? 작년 7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모든 행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꽃 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게 꽃집이 네. 하루에 문을 열고 가만히 매장에 가만히 있다가 퇴근한 날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좀 그다음부터 이 가게 임대료도 벌게 그 배달 일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보겠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달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이제 됐죠. 코로나 이후 정현 씨처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 또 한 번 큰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올해는 꼭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제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절뚝거리지 않고 결혼식장을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도 잘 치렀으면 좋겠고 올해는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꽃 살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재활치료실에선 대부분의 치료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환자와 치료사는 그야말로 가장 친한 짝꿍 사이죠. 5, 6,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우리 첫날 뵀던 분 네네 맞으시죠? 맞아요. 첫날 뵀던. 안녕하세요. 잉크. 네. 잉크 너무 잘해주시는 분. 네 맞아요. 택배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지 1년. 치료는 여전히 기약이 없습니다. 일단은 신도 모르는 영역이고 저희도 모르는 영역이라 앞으로 기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죠. 맞아요. 네네. 방금 도셨어요? 만세! 오!
처음이세요. 그래요? 네. 인터뷰 하는 거 들은 거 아닐까요? 팀장님 만세! 오! 진짜 처음이세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동 반사처럼 만세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지금 제 구두 지시에 만세하시는 경우는 만세! 오! 진짜 처음이에요. 네. 와. 감사합니다. 계속 있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런 거 최고예요. 보시면 진짜 보람도 느끼고. 네, 진짜 기분이 좋아요. 보람도 되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늦게 진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렇게 만세 하나는 저희한테 큰 변화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만세! 와 진짜 최고예요. 와, 카메라를 아시나봐요. 멋있다. 네. 와, 진짜. 산재병원에선 이렇게 매일같이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촬영 마지막 날. 운동치료실은 변함없이 생기가 넘칩니다. 경주 씨는 오늘도 오산에서 1시간 달려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좀 몸이 좀 어떠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낫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 네, 아니 뭐 어저께 조금 많이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네요. 아니 너무 낮은 거. 이거를. 아, 오늘은 뭐 이 두 분이서 같이 아니, 둘이서 얘기하면서 해갖고 훨씬 나요. 아,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은 힘도 덜 들고. 이대로 와. 같은 아픔을 지닌 환자들은 더 빨리 가까워집니다. 서로가 걸어온 길을, 그 절박한 시간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겠죠. 거리 좀 두고 우리 얘기하느라고. 우리 선생님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이 이른 아침인데도 다들 열심히 또 오시네요. 열심히 하시는데 똑같이 다치셔도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죠. 저희가 많이 보고 배웁니다. 산재는 내가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일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고 예상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다시 복귀하실 때 또 옆에 동료분들이 또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또 그분들 복귀하실 때 도와주시면 어떨까.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기나긴 여정.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막막한 길 위에서 문득 돌아보면 또 이만큼 멀리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보고 거리목이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이게 힘이 안 되니까 막 정말 이렇게 해갖고 막 떨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안 떨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떨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또 이 예, 걸을 날이 있겠죠. 예, 내 스스로 또 그날이 오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생각하십니까? 이제 걷고 나중에는 뛸 수도 있겠지. 나 너무 뛰고 싶어요. 운동도 하고 싶고 우리 딸이랑 배드민턴 치고 싶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화이팅! 우리 몸엔 그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새겨진다고 합니다. 더 약한 이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한 세상. 그동안의 숱한 아픔들이 그런 세상을 향한 단단한 길이 돼주길 바랍니다.